오늘 경기도 김민재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못했고요. 다이어와 더리우트가 또다시 수비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다이어가 왼쪽이고 더리우트가 오른쪽 수비수로 나왔는데, 이제 오늘 경기는 모든 이 축구 사이트, 통계 사이트 이런 데서 김민재 선발을 예상을 했어요. 이제 오늘 경기는 김민재 선수가 안 나올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경기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고, 김민재 선수가 몸 상태가 아주 안 좋거나 그런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안 나왔었고 그랬는데, 일단 투엘 감독은 더리우트와 다이어 요 조합을 쓰면서 변형 3백을 만드는 이 전술을 계속 사용을 해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이어를 썼을 때 이 3백을 만드는 요 전형적인 이점이 어쨌든 오늘 경기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대1 승리까지 거둔 건데, 이제 어떤 거냐면 김민재 선수가 있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김민재 선수가 조금 더 공격적이고 올라가서 이제 수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고레츠카도 공격할 때 그냥 좀 올라갔죠. 그래서 게레이루, 키미 올라가고 뒤에 김민재, 더리우트 두 명의 선수가 남는, 오히려 앞쪽에 공격 숫자가 많이 배치되는 전형이었어요. 그런데 다이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선수가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뒷공간에 대한 불안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가 공격적인 패스에는 어쨌든 능력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다이어를 왼쪽 센터백에 세우면서 투엘 감독이 3백을 만듭니다. 그래서 고레츠카가 한 칸 내려오고요. 게이루와 키미가 올라가고, 이때 무시알라와 자네가 가운데로 들어오죠. 근데 이게 오히려 후방에 수비수가 많아졌잖아요. 3백이 되니까. 3백이 되면서 수비수가 많아졌는데 이 전형이 가져다주는 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이점이냐? 첫 번째는 게헤이루, 고레츠카, 더리우트, 키미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삥 둘러싸면서 상대 선수들을 끌어내는 플레이를 잘하고 있어요. 끌어내면서 중간중간 요 사이 공간에 자네, 무시알라, 밀러 이런 선수들이 안쪽에서 볼을 받을 수 있는 찬스가 생깁니다. 최근 들어서 3백을 계속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바이에른 뮌헨 경기에서 없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미드필더 라인에서 전방으로 패스를 주다가 어이없이 끊기는 장면이 많았었죠. 왜 그랬냐면 이제 이런 거였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안쪽에 선수들만 많이 배치가 되어 있고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걸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안쪽으로 패스를 보내주다가 요 안쪽 공간에서 공간이 없어서 볼을 빼앗기는 이런 장면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3백을 쓰니까 이런 문제를 어쨌든 투엘 감독이 해결을 하는 겁니다. 고레츠카, 다이어, 더리우트, 키미, 게레이루 계속 이제 올라와 주면서 수비를 계속 끌어내는 거죠. 예를 들면 키미에게 수비가 붙으면 자네가 요 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고레츠카에게 수비가 한 명 끌려갈 때 무시알라가 요 중앙 라인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다거나,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지니까 후방에서 전방으로 찔러주는 이 패스의 정확도가 훨씬 더 살아난 게 보이죠. 그래서 이 3백을 만드는 아이디어 자체는 투엘 감독이 어쨌든 분위기를 바꾸는데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여요.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요, 더리우트, 다이어 두 명의 수비수가 있고, 이때 고레츠카가 약간 왼쪽으로 내려와요. 라치오전하고 똑같죠? 3백이 됩니다. 3백이 되니까 좌우 풀백이 높게 올라가고 있고, 무시알라와 사네 이런 선수들이 가운데로 좀 들어와 있는 장면인 거죠. 이때 고레츠카가 일단 볼을 잡습니다. 높게 올라가면서 볼을 잡으니까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오죠. 그리고 왼쪽에서도 게이루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측면에 있던 선수가 끌려 나가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 공간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간으로 약간 뒤에 있었던 그러니까 무시알라가 게이루가 올라오니까 중앙으로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중앙에 들어가 있다가 요 공간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리고 뛰어 들어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가죠. 이거를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투엘 감독이 노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3백을 만들면서 수비를 분산시켜준다. 그리고 그 안으로 패스가 들어가니까 무시알라 같은 선수가 요 공간에서 볼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패스가 들어가면서 무시알라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연계 패스, 결정적인 찬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죠. 3백을 통해서 바이에른 뮌헨이 상대 수비를 끌어내는 이 플레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고, 3백이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바이에른 뮌헨이 그동안 좀 안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격을 하다가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턴오버가 너무 많이 나오면서 끊기고 역습당하고, 그러면 이제 김민재가 넓은 공간에서 혼자서 역습을 막아야 되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3백을 쓰면서 어쨌든 상대를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제 어설픈 공격 작업이 안 나오고, 이제 무리하게 공격을 전개하다가 이제 사네라던가 무시알라라던가 공간이 없어서 무리하게 볼 끌고 들어가고 무리하게 도전적인 패스를 하다가 끊겨서 역습당하는 그런 장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3백을 만드는 경기들부터 그런 장면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물론 이제 사네가 개인 돌파하다가 끊기는 장면이 한두 차례 나오긴 하지만 사네의 개인 단독 플레이 오늘 많이 안 나왔었죠. 왜 그게 많이 안 나왔었냐? 공간이 이제는 여유롭게 좀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가져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 3백을 활용해서 투엘 감독이 상대를 본인들의 진영으로 끌어내는 것도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게헤이루, 키미히, 더리우트 후방에 넓게 이제 펼쳐져 있죠. 펼쳐져 있을 때 상대가 올라오면 넓은 공간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안쪽으로 패스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시면 역습으로 나갈 때 좋은 찬스가 많이 나와요. 이 장면도 보시면 이제 3백을 만들고 있죠. 이번에는 이제 더리우트와 다이어 사이 공간으로 이제 고레츠카가 내려와 있는 장면인데 이렇게 3백을 만들고 좌우 풀백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넓게 선수들이 좀 퍼져 있는 거예요. 다 상대 이 수비 라인을 약간 끌어냅니다. 끌어내니까 자연스럽게 이 안쪽에 공간이 나죠. 그리고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선수가 무시할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게이르가 올라오다 보니까 안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들어와 있는 공간으로 편안하게 패스를 찔러주죠. 찔러주면서 무시할라가 볼을 잡아서 여기서부터 이제 공격이 시작되는, 안쪽에서 공간이 좀 나니까 라이머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편안하게 풀어 나와서 좋은 공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장면도 바이에른 뮌헨이 후방에서 볼 돌리니까 이재성 선수가 한쪽 측면으로 압박을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후방에서 볼을 돌리다가 이재성이 한쪽 측면을 가로막으면서 잘 몰아세웠어요. 근데 여기서 바이에른 뮌헨이 의도적으로 마인츠를 앞쪽으로 끌어낸 거죠. 끌어냈다가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줍니다. 패스를 보내주고 사네가 내려오면서 정말 감각적으로 볼을 뒤로 흘려요. 흘리니까 이 넓은 공간으로 케인이 뛰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마인츠가 너무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끌어들였다가 공간을 찾아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해리 케인이 볼을 잡아서 반대편을 봅니다. 심지어 뛰어들어가는 무시알라에게 정말 이 멋들어진 미친 패스를 넣어주고 무시알라한테 이 패스가 정확하게 도달하면서 무시알라가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해리 케인의 활약도도 이제 요런 플레이 스타일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해리 케인이 박스 안에 그냥 이제 단순하게 묶여있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공간이 나왔을 때 해리 케인이 내려와 주면서 볼을 받은 다음에 뿌려주고 요런 이제 플레이들, 이게 오히려 해리 케인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여기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오늘 경기는 다이어에게 선택해서 밀린 거죠. 투엘 감독이 생각을 했을 때 다이어와 더리우트를 기용해서 고레츠카를 내리는 이런 3백을 사용했을 때 더 경기가 잘 풀린다 선택을 한 거고, 그 선택에서 김민재 선수가 어쨌든 다이어에게 밀렸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김민재 선수가 아예 이번 시즌 주전에서 밀렸느냐 그런 건 당연히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오늘 김민재 선수의 플레이를 보면 그냥 수비를 잘해요. 다만 이게 스타일이 좀 다르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이제 3백의 중앙에 서면서 뭔가 이게 다이어부터 시작되는 공격적인 패스라던가 롱패스, 이런 패스를 투엘 감독이 다이어를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김민재 선수의 스타일 자체가 올라가서 공격적으로 끊어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오히려 다이어가 3백을 만들면서 뒤에 쳐져 있는 이러한 전형을 투엘 감독이 일단은 지금 당장은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기본적으로 투엘 감독의 전술에 맞춰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오늘은 오히려 다이어의 롱패스가 많이 나온 경기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롱패스 때문에 다이어를 무조건 쓴다 라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3백 전형을 만들면서 수비를 끌어내는데 일단 중점이 있거든요. 3백을 쓰기 위해서 다이어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레츠카와 더리우트가 올라갔을 때, 특히나 고레츠카가 왼쪽 센터백에서 올라갔을 때 무시알라와 밀러, 자네 중앙에 들어오니까 상대가 좀 쏠리잖아요. 그 순간 고레츠카가 볼을 잡아서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뿌려주는 게 오늘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니까 3백을 만들 때도 이 자리에 김민재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김민재, 다이어, 더리우트 3백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레츠카의 역할을 김민재 선수도 어느 정도 잘 봐둘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 역할이 뭐냐면 첼시 시절에 투엘 감독이 류디거에게 맡겼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류디거를 쓸 때는 이제 3백을 만들 때 과감하게 올라가게 만들어서 전방으로 도전적인 패스를 뿌려주는 이 역할을 그 류디거한테 맡겼었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에른 뮌헨이 쓰는 3백은 그 역할을 김민재가 아니라 고레츠카에게 맡기고 있어요. 근데 이 고레츠카가 이 역할을 또 꽤나 잘합니다. 이 장면도 더리우트, 다이어,
고레츠카 약간 내려와서 3백을 만들고 있죠. 이렇게 3백을 만들었을 때 왼쪽에 게헤이루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시알라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수비수들이 순간적으로 무시알라에게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츠카가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다가 뛰어들어가는 게헤이루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뿌려주죠. 그리고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측면 공간을 고레츠카의 패스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죠. 이 장면도 보시면 3백을 만들고 있는데 고레츠카가 수비수가 본인에게 끌려 나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백을 만들면서 공간이 이 안쪽에 생기니까 고레츠카가 직접 스루 패스를 넣어주고 있어요. 이 공간으로. 이게 오늘 굉장히 잘 통했거든요.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또 중앙에서 고레츠카의 패스 한 번에 좋은 찬스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실제로 고레츠카가 어시스트도 기록했죠. 고레츠카, 다이어, 더리우트 3백을 만들고 있고 고레츠카가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뛰어들어가는 케인에게 고레츠카가 정확하게 패스. 이것도 이제 3백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장면에서 3백이니까 게이루가 높게 올라오니까 수비가 끌려 나가 있고 끌려 나가니까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케인이 뛰어들어갈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틈으로 고레츠카의 패스. 이 패스가 들어가면서 케인이 볼을 잡아서 이것은 뭐 터치가 너무 좋았죠. 정말 좋은 터치 이후에 득점을 만드는 모습까지 나오죠. 이런 모습을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다이어랑도 경쟁을 하지만 고레츠카랑도 경쟁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3백을 만들었을 때 다이어, 더리우트, 김민재 이렇게 3백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고레츠카가 오늘 보여줬던 경기장을 넓게 바라보면서 패스를 공급해주는 이 역할을 어쨌든 김민재 선수도 조금 더 익힐 필요는 있다. 그리고 확실히 다이어가 나올 때랑 김민재가 나올 때랑 움직임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 이제 어떤 거냐면 고레츠카가 득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득점이 어떻게 나왔느냐? 3백을 만들 때는 고레츠카가 내려와서 다이어, 더리우트 이렇게 3백을 만들었죠. 그래서 고레츠카가 비교적 낮은 위치에서 플레이를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백을 만들면서 끌어낸다. 이 장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민재가 들어오는 순간 김민재가 이 공간을 잘 커버하니까 그리고 김민재가 좀 올라가서 공격적인 수비를 하니까 고레츠카도 덩달아 한 칸 올라갈 때가 생깁니다. 김민재가 들어오니까 김민재, 더리우트, 고레츠카가 한 칸 올라가요. 그리고 고레츠카의 장점 중에 하나가 원래 미드필더 라인에 있다가 올라가서 박스한 침투를 잘하는 선수거든요.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그래서 후반전에 김민재가 들어온 순간부터 고레츠카가 3백을 만들기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박스 안으로 침투하는 장면들이 몇몇 장면 나왔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 김민재가 뒤에 있으니까 고레츠카가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고레츠카가 약간 이제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거든요. 볼을 가지고. 그리고 다음 장면 보면 이제 고레츠카가 반대편으로 더리우트가 패스를 보내줄 때 어느샌가 박스 주변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리우트가 오른쪽으로 패스를 보내줬고 키미가 받아서 크로스를 올리는데 고레츠카가 이제는 3백을 만드는 빈도가 적어지니까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케인과 고레츠카가 같이 들어가니까 수비가 분산되고 있죠. 그래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고레츠카에게 붙는 수비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키미의 정확한 크로스, 고레츠카의 헤더골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스타일 차이가 오늘 다이어의 선발을 선택하게 하는 그 아마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그 보면 그냥 나왔을 때 몸 상태에 문제는 전혀 없어요. 이 장면 보시면 그냥 김민재가 하던 대로 하거든요. 공격수에게 패스가 들어갈 때 김민재가 살짝 뒤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라오면서 볼을 끊어냅니다. 끊어내면서 이 장면이 역습으로 나갈 수가 있었죠. 심판이 이제 이 패스를 가로막았지만 김민재의 이 올라오면서 차단하는 이 플레이는 김민재밖에 못하거든요. 이 장면도 보세요. 측면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김민재와 이제 거의 2m에 육박하는 아조르케가 제공권 싸움을 합니다. 한눈에 봐도 김민재가 아조르케보다 작죠. 근데 이 안쪽으로 크로스가 들어갔을 때 김민재가 점프력이 아조르케보다 좋아요. 그래서 아조르케보다 훨씬 더 높게 뛰어올라서 볼을 걷어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도 어쨌든 이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에 와서 늘 김민재 선수가 말을 했죠.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팀은 워낙에 강팀이기 때문에 언제나 경쟁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매경기 선발 출전 풀타임 할 때도 내가 주전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언제든 경쟁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냥 그것에 맞게 열심히 하면 된다 라고 김민재 선수가 늘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김민재 선수가 뭐 벤치에 있을 때 표정이 안 좋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득점할 때마다 뭐 웃으면서 막 계속 축하해주고 그래서 그랬어요. 김민재 선수는 어쨌든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김민재를 쓸 수밖에 없는 또 바이에른 뮌헨의 수비진이다 보니까 김민재 선수가
이 기간을 잘 뭐 견뎌내면서 경쟁에서 다시 올라와서 다시 핵심 선수로 자리 잡으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김민재 선수가 거의 매 경기 풀타임 선발 나오다가 딱 2경기 안 나왔습니다. 딱 2경기. 딱 2경기 안 나왔기 때문에 이게 뭐 정말 막 길어지면서 10경기 결장 이러면은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번 시즌 김민재는 후보로 밀렸다. 뭐 다른 팀을 찾아봐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일희일비한 반응이다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뭐 김민재 선수가 뭐 투엘 감독이 생각했을 때, 김민재가 생각했을 때 너무 이 시즌을 아시안컵도 있었기 때문에 너무 계속 달려왔어요. 너무 계속 달려왔기 때문에 한번 뭐 숨을 고르는 시간을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선수가 한 시즌에 약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약간 숨 고르는 시간이 있거든요. 모든 선수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어마무시하게 뭐 그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는 아니다.